네, 이번에는 세 번째로요, 스트로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아마추어 분들도 그렇고 선수들도 제일 많이 신경을 좀 쓰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 레슨을 좀 보시면 스윙 레슨에서도 팔에 대한 동작은 좀 많이 설명을 안 드리고 몸을 잘하면 팔 동작은 알아서 따라온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퍼터도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스틱 있으시죠, 집에. 그러면 이런 스틱에 고무줄을 이렇게 묶어 둘 거예요. 그래서 양쪽 겨드랑이에 묶어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벽에다 이런 데를 대고 이렇게 어깨로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연습 도구 중에 그런 것들도 있어요. 퍼터에 대고 연습하실 때 이렇게 몸하고 같이 일체감 있게 이런 연습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내 몸하고 퍼터하고가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스트로크에만 막 생각을 하시다 보면 손으로만 이렇게 만들려고 하게 되세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터치나 거리감이 안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퍼터를 굴리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제 이런 연습을 좀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텐데, 자, 이걸 이제 이 스틱이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이렇게 반듯하게 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깨 움직임을 보시면 이렇게 들리게 돼요. 이제 너무 반듯하게 빼야지 하다 보면 이렇게 들리게 돼요. 스윙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들리면 안 되듯이 퍼터도 내가 이 상태에서 그대로 몸을 회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똑바로 빼려고 똑바로 하려고 애쓰시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가 팔을 안 쓰고 어깨나 등 근육을 이용해서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크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만들어지는 아크를 좀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런 연습을 좀 많이 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손으로 퍼터를 하실 때 너무 손으로 뭔가 모양을 똑바로 빼서 똑바로 해야겠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미스 히팅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해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런 스틱을 가지고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위에 두신 상태에서 가슴에 고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느껴보시면 자연스럽게 아크가 좀 그려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준비를 못 했는데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얇은 퍼터가 있고 큰 퍼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오해하시는 게, 큰 퍼터는 스트레이트로 빼야 된다, 일직선으로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퍼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아크를 그려서 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거는 정말로 아마추어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자, 이게 큰 퍼터는 페이스 밸런스 퍼터라고도 하죠. 페이스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런 퍼터, 그 다음에 이 퍼터는 지금 끝이 내려오게 되죠. 이런 퍼터는 터치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말레 퍼터나 이제 그런 퍼터는, 페이스 밸런스 퍼터는 맞을 때 좀 더 다친다기보다는 스퀘어하게 가요. 그리고 얘네들은 좀 닫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좀 열린다 퍼터가, 그런 분들은 이렇게 무게가 좀 있는 이런 퍼터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내가 평상시에 좀 다친다, 그런 분들은 페이스 밸런스를 쓰셔도, 이제 그 좀 큰 퍼터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퍼터는 워낙 이제 심리적인 게임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큰 퍼터를 이용함으로 해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 생각하시면 그렇게 큰 걸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큰 퍼터는 제가 미세하게 힘 조절을 해서 얘를 조작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퍼터는 아무래도 좀 날렵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제가 힘 조절을 하고 이러기가 좀 유용해서 저는 이런 퍼터를 선호를 하고요. 절대 얘라고 이런 퍼터라고 해서 예민하고 크다고 해서 예민하지 않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추어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점이, 퍼터를 때려야 하나요? 아니면 이렇게 밀듯이 밀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퍼터를 할 때 이렇게 진자 운동처럼 이렇게 퍼팅하는 스트로크가 있고요, 내가 이런 공이 있으면 이 공을 때려서 보내겠다, 때려서, 진자 운동은 내가 움직이고 있으면 공이 움직이는 선 안에서 자동적으로 맞아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때리는 퍼터 같은 경우는 내가 얘를 얼마큼 때려서 보낼 건지, 여기에서 좀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드레스에서도 좀 연관성이 있어요. 이제 진자 운동을 하는 그런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손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요. 살짝 나간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이게 진자 운동을 하는 퍼터 스트로크인데요,
움직이면서 있다가 그냥 공이 있으니까 맞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리는 퍼터 같은 경우는 탭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셋업 때 손이 이 헤드보다 상당히 좀 많이 나가게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상적인 어드레스를 이렇게 섰다면, 만약에 때리는 퍼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때려주면 헤드가 나가는 걸 좀 방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핸드 퍼스트를 좀 과하게 해서, 과하게 한 상태에서 얘를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게 되는데요. 뭐가 옳고 뭐가 나쁘다라기보다 이제 두 가지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히팅 스타일에 따라서 아무래도 진자 운동을 하듯 때리는 이제 스트로크에서는 공을 조금 굴린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위에를 좀 쳐서 이렇게, 뭐 위에를 치진 않아요, 적으로는. 근데 보시기에는 좀 이런 느낌으로 맞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탭하는 스타일, 이런 거는 공의 가운데를 놓고 봤을 때 처음에 진자 운동을 하는 퍼팅이 가운데 살짝 아래쪽을 맞는다면, 탭으로 때리는 스타일은 가운데 살짝 위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손이 핸드 퍼스트 되어 있는 게 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낮게 좀 눌러준다라는 느낌이 조금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퍼터는 이런 스트로크에 따라서 그런 구름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알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숏퍼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숏퍼팅을 하시려고 하면 대부분이 스트로크를 굉장히 작게 해서 이렇게 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너무 작게 해서 얘를 치려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때린다기보다 인위적으로 뭔가 힘을 가하게 돼서 숏퍼팅 할 때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아니면 공이 조금 뭐 문질러진다, 그러니까 공이 때려지는 게 아니라 좀 밀어진다라는 느낌이 나와서 이제 미스를 많이 하시는데, 숏퍼팅 하실 때 제가 거리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이 공을 치기 위해서 얼마큼을 칠 건지 충분히 스트로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스트로크를 좀 충분히 해도 공을 부드럽게 친다 보면 공이 많이를 안 가요. 그런데 이거를 꼭 짧은 퍼팅이라고 해서 조금만 들어서 조금만 치려고 하시다 보면 미스가 나오시니까, 짧은 퍼팅도 백스트로크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충분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만큼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진 않겠죠. 키운 만큼 어떻게 되느냐,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터치가. 그래서 키운 만큼 의도를 정확히 가지시고 스트로크를 키운 만큼 내가 터치는 부드럽게 해주시는 게 오히려 숏퍼팅을 깔끔하게 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쪽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셨으면 어느 정도 스트레이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좀 문제가 안 되실 것 같고요. 이런 경사가 지금 여기가 보면 내리막에 굉장히 오른쪽으로 슬라이스로 가는 게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이 경사를 보고 겁을 먹으세요. 자,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거리를 하나, 둘, 셋, 넷, 5발자국 정도. 뭐 대략 한 5m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추어 분들이 이걸 치실 때는 대부분이 보면 5m의 내리막에 뭐에 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세요. 근데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정보는 라인을, 그린을 파악할 때 끝나요. 그 다음에 터치를 들어가실 때는 내가 5m 내리막이지만 이 경사에 따라서 때로는 3m만 쳐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르막에 5m 내리막에 슬라이스 경사가 어떻다, 이걸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이미 라인을 놓을 때, 내가 라인을 놓을 때 그런 것들은 다 끝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칠 때는 뭐냐면, 우리가 샷이 아닌 이상 드로우나 페이드를 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스트레이트 퍼터는 그냥 똑바로만 굴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도구를 좀 이용을 하셔도 되고, 뭐 스틱을 놓고 하셔도 되는데, 내가 스트레이트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슬라이스라기보다 내가 쳐야 되는 거는 3m 내리막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모든 정보를 무시를 하고 거리감, 내가 쳐야 되는 거는 여기에서 3m 내리막이다. 그러다 보면 공은 알아서 저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에서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운 거는 뭐냐면, 이 라인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힘을 정확히 맞춰야지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붙이기에는 결코 어려운 라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힘 전달을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퍼팅은 멘탈 게임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무리 복잡한 상황에서도 내가 얼마큼 단순화를 시키느냐, 내리막 5m에 옆라인이 심하고
이거를 조금만 잘못 치면 뭐 쓰리퍼스를 할 거고, 뭐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을 하거나 뭐 열리겠다, 당겨지겠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신다기보다는, 아, 내가 쳐야 되는 거는 지금 이 라인은 5m 내리막 슬라이스 라이지만 내가 쳐야 하는 거는 3m 스트레이트 펫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m 스트레이트 펫을 누가 치시는데 와, 어렵다고 느끼진 않으시죠. 그런데 이런 경사 때문에, 이 경사는 내가 치는 게 아니라 내가 쳤으니까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내가 쳐야 하는 건 3m 스트레이트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스틱을 놔두셔도 되고요, 이런 줄을 이용해서 쳐보는 거예요. 내가 쳐야 하는 거는 3m. 그러면 저쪽을 본다기보다는 아무래도 한 이쯤을 보고 치겠죠. 이제 저는 여기를, 저쪽을 지우는 거예요. 이쪽에 홀컵이 있다 생각하고, 아, 내가 3m 퍼팅을 친다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내가 쳐보면 공은 이 경사에 따라서 그냥 알아서 굴러가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조금만 정리를 하셔서 하면 아무리 어려운 펫도 조금은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실제로 보면 어렵죠, 이런 펫을 하기가. 그런데 이 어려운 펫이라고 해서 꼭 이거를 모든 정보를 가지고 퍼팅을 하시면 거리감을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겪으세요.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조금 하셔서, 아, 최대한 쉽게 만들 수 있게,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생각 정리를 하시면 퍼팅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들은 따로 또 2편으로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너무 아끼는 거라서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선수들한테 제가 제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퍼터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이 퍼터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힘을 공이라는 물체에 전달을 해서 보내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공은 둥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내가 한 방향으로 때려주기보다는 맞는 순간 좀 퍼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틱을 좀 치는 걸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데요, 이런 스틱 같은 경우는 지금 일자죠. 그러다 보니까 스트로크 하면서 얘를 쳐보면 아무래도 얘를 문대거나 뭐 그런다기보다는 공을 좀 때려주게 돼요. 그러니까 때리면서 힘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돼요. 그러면서 터치가 낮게 다닐 수 있는 터치도 만들어지니까요, 이 연습은 집에서 많이 해보셔도 이제 깨끗한 터치, 내가 원하는 힘 전달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연습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